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단독 방송으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이 마이크. 마이크가 단독 마이크입니다. 기술적인 약간의 좀 결함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독 마이크를 끼고 혼자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요거는 좀 수시하고 정시가 같이 이제 좀 통용되는 그런 주제로 좀 잡아봤어요. 주제가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대비 이제 특히 수학 이과생들, 특히 이과생들 작년 대비 1등급자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건 작년 같은 기간까지는 수학을 문과, 이과, 즉 가형, 나형을 봤거든요. 작년에 가형 수능 응시자가 13만 9,429명, 1등급이 7,066명이 나왔어요. 7,066명. 그런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아직 9월은 아직 분석 자료가 다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6월로 봤을 때 6월에 그 수학 응시자가 39만 4,074명. 그리고 1등급자가 16,620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16,620명 중에는 문과생도 있을 거고 이과생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저 데이터를 다 조사해 본 결과 다들 아시겠지만 이 16,620명 중에 이과생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 14,000명인데 지금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39만 4,000명이 봤는데 9월은 좀 더 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반수생, 그 다음에 재수생들까지 6월에도 재수생 들어갔지만 좀 더 늘어날 거고 수능 때 가면 한 40만 명 예상합니다. 그러면 인원이 늘었고 문과가 같이 통합적으로 등급이 내기 때문에 1등급자가 당연히 늘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늘어나는데 그 1등급자 중에서 이과생이 90%라는 거예요. 이과생이.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재수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 작년에 수학 가형을 봤는데 내가 수학이 2등급이다. 작년에 수학이 2등급이었다. 그러면 올해 그 점수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올해는 자연스럽게 인원이 늘어나서 1등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재수를 하신 재수생들은 알 거예요. 근데 현역 고3들은 그걸 조금 이제 체감을 못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내가 수학을 2등급을 받았다. 그러면은 올해는 자연스럽게 그냥 1등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등급 받았으면 2등급, 한 개 등급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이과를 통합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렇게 1등급자가 한 작년 대비 6월 기준으로 본다면 7,000명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볼게요. 그러면 수능 때까지는 제 생각에는 10,000명 정도가 작년 대비 이과생들 같은 경우 더 늘어난다고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1등급자가 늘는다는 건 자연계열 쪽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의학계열에서 수능 체제가 높거든요. 수시에. 그러면 수시에 의학계열,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까지 다 포함해서 수능 체제를 마치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또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수능 체제를 자연스럽게 또 늘어난다. 안 그래도 수시 이 경쟁률, 특히 이 의학계열 경쟁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아니 거기다가 수능 체제까지 다 마치면 어떡하라는 얘기냐. 수능 체제를 좀 못 맞춰야 좀 경쟁력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다르게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매년 이렇게 보면 수능이 불수능일 때가 있었어요. 불수능 2019학년도 국어가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온 그런 해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를 못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수능 체제를 못 마치다 보니까 추가 합격되는 비율이 되게 현저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수능이 조금 쉬운 연도, 좀씩 그 뭐 2020 학년도, 2020 같은 경우는 수능이 좀 쉬우다 보니까 수능 체제를 웬만큼 또 마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수시에서 추가 합격이 굉장히 또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됐습니다. 수시에서요. 자, 의학 계열에서 수능 체제를 많이 마쳤다. 대부분 아이들이 마치는 학생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경쟁률이 수능 체제로 경쟁률을 줄여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요, 수능 체제로 경쟁률을 줄인다라고 했을 때 줄이는 인원 속에 나도 포함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수능 체제를 마쳤고, 다른 아이도 마쳤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추가 합격이, 활발하게 돌아서 추가 합격을 노려보는, 그러니까, 요번 수시 지원 전략을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6장을 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수능 체제가 아이들이 활발하게 마쳤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 것이라는 것을 저는 예측을 그렇게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자, 이 정시가 2022학년도에는 2021학년도에 비해 정시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정시가 늘었다는 거는 아무래도 수시에서 뽑던 인원을 줄인 거겠죠? 그러니까 수시에서 뽑던 인원을 줄이니까 경쟁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시가. 예. 그렇게 되면은, 정시에 인원이 이제 뽑는 게 작년 비해서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정시, 즉, 수능 성적이 또 어느 정도로 받냐에 따라서, 이게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이 21.9%였는데, 이번에 30.1%가 됐고요. 연세대가 30.7%였다가 40.1% 늘어났고요. 고려대도 역대급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고려대는요, 18.4% 정시가 모집 비율이요. 그런데 올해 40.1% 늘어났어요. 서강대도 40.6, 성균관대가 39.4, 한양대가 40.1 이렇게 대부분 서울 주요 16개 대학을 비봤을 때 대부분 정시 인원이 다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시는 곧 뭡니까? 수능 성적입니다. 수능 성적. 자, 여기서 또 수학자가 늘어났습니다. 수학 1등급자가 늘어났는데 정시는 수시와 다르게 수시는 등급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시에는 등급은 이제 안 봅니다. 필요 없습니다. 등급은 필요 없어요. 대부분 주요 대학은 표준 점수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표준 점수가 1등급 상에서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인원이 아무래도 이과 쪽에서 굉장히 많이 1등급 아이들 표준 점수가 다 늘어났기 때문에 비둥비둥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어떤 현상이냐면 1등급자들 즉 표준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많이 인플레 현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수학 인플레 현상에 따른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이 필요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이. 자, 국어도 마찬가지로 선택형으로 바뀌었어요. 공통과 선택형으로. 그러면 바뀌지 않은 과목 같은 경우는 탐구 영역입니다. 문과의 사탐과 이과의 과탐 영역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수학 1등급자의 90%가 자연계 이과생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과생들이 정시로 이렇게 나왔을 경우 이 1등급자가 많이 생겨 특히 이과 최상위 같은 경우 봤을 때 이런 인플레 현상이 나왔을 경우 그러면 그 다음 과목이 어떤 과목으로 대처할 수 있냐는 부분이에요. 자, 항상 제가 6월, 9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도 저는 어느 정도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상위권 학생들, 특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이렇게 주요 과목 매달리다 보면 과탐 영역이 굉장히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세요. 성균관대의 정시는 가장 중요한 게 과목별 반영 비율입니다. 과목별 반영 비율입니다. 성균관대가요, 국어가 25% 반영되고 수학이 40%. 그 다음에 영어가
과학탐구가 35%가 반영됩니다. 이과 기준으로 봤을 때. 수학의 10% 이상이, 국어에 비해 10% 이상이 과학이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주대 의학 계열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아주대 의대는요, 국어가 20%고, 수학이 40%고, 영어가 10%고, 과탐이 30%입니다. 과탐 영역이 30%예요.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수학과 과학이 반영 비율이 같아요. 연세대 국어가 22.2%, 그 다음에 수학이 33.3%, 영어가 11.2%, 그 다음에 과탐이 수학과 같은 33.3%라는 거예요. 연세대 가고 싶으면 수학은 이제 재수하는 학생들 작년에 2등급이었던 학생들 1등급 될 거니까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남은 기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 수학과 비율이 같은 과탐입니다. 중앙대도 보세요. 중앙대도 국어가 25%, 수학이 40%, 과탐 영역이 35%입니다. 이만큼 수학의 인플레이 현상이 일어나면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과목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수학이 1등급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분 좋아하고 들떠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특히 이과, 최상위과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자연스럽게 등급이 하나씩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명심해서 꼭 제가 들으셔야 될 내용이 이러한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는 수학 말고 그 다음으로 경쟁력 있는 과목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과는 과탐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우리 그 과탐의 세계에 나오는 그 우리 지구과학 홍인학 선생님 요번에 추석 특강으로요 190명 정도가 현장에 와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추석 특강으로 했던 게 문제풀이가 아니었어요. 문제풀이가 아니고 개념 정리를 해주는 거에 현장 강의에서 190명이 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때 이제 개념 정리를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 이거 남은 기간 진짜 특히 이과 최상위 같은 경우는 이 과탐을 정말로 1이 되냐 2가 되냐가 따라서 합불의 영향이 작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이 이렇게 10,000명이 제가 거칠게 얘기해서 작년 대비 수능 수학 1등급자 10,000명 이상이 늘어났을 때 나오는 현상,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가 거의 다 충족을 시키는 학생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나쁘냐? 수능 최저가 많이 생기니까 변별력이 없지 않냐? 아닙니다. 대신에 추가 합격이 많이 생깁니다. 추가 합격이.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고려해 볼 만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시입니다. 정시는 작년 대비 정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대학들이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회를 봐야 되는데 이때 내가 수학은 1은 맞았는데 탐구가 3이나 4가 나올 경우 굉장히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수학은 자연스럽게 등급이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면 그 다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과목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과 기준으로 봤을 때 성균관대가 수학이 40%고 과학탐구가 35%, 아주대 의대가 수학이 40%고 과탐이 30%고 연세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세대가 수학이 33.3, 과탐 영역이 33.3, 중앙대가 수학이 40, 그 다음에 과탐이 35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렸으면 이제 저도 지치고 힘듭니다. 진짜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진짜. 진짜. 한번, 재수, 기숙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진짜, 그런데 방문해서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했었으면 난 좋은 게 뭐냐면, 물어보시면 돼요. 재수하는 선배들한테. 이과생들 왜 재수했는지. 수학 때문 아닙니다. 절대 수학 때문 아니에요. 성적표 수능 성적표 까면 100% 과탐 성적 안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수학이 10,000명 이상 늘어납니다.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과목, 경쟁력이 있는 과목, 이과는 과학탐구 영역입니다.
과학탐구 영역 정말 남은 기간, 남아있는 지금 이 기간 동안이라도 과학탐하면 성적 오릅니다. EBS 문제 다 풀고요. 기출문제 풀고 꼭 중요한 거, 과탐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계속 해야 돼서 제가 물리 선생님하고도 저번 방송에서 했지만 20문제를 25분 안에 푸는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매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탐은 공부하면 하는 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역은 모르겠어요. 오랜 그 기초 베이스나 이런 부분들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과학탐구 영역은 구조적인 문제를 수능에서 구조적인 문제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4교시이기 때문에 멘탈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문제를 25분 안에 푸는 그런 훈련을 꼭 진행을 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당분간 저희는 또 앞으로 이제 다음 방송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학년들, 예비 고3이 되는 학년들, 그 다음에 예비 중학교에서 예비 고1이 되는 학년들, 이런 학년들을 위해서 방송을 이제 계속해서 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프라인 설명회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 좀 해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리려고 하니까 다음 방송은 예비 고3, 예비 고2, 예비 고1 그런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